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반! 단속반이다. 우리는 신분증 같은 거 없다. 하지만 우리는 첫 보면 안다.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초진도 어디가 임마. 어디 도망가 이 새끼들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짜뉴스 단속반. 자, 멘트가 없어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 대로. 네. 박원순 추모단체를 조선일보가 홍보하고 나왔어요. 조선일보 미친 거 아니야?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영문을 저희가 국문으로 번역해 드립니다. 자, 추다르크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조선일보에서 올렸는데 일단은 일단 오늘 추미애 먼저- 장관이 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파트 현관 앞에 뉴시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뻗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뻗치기 한 건데. 뉴시스라고 특정을 했어요. 네, 아니 뉴시스 기자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달 전쯤에 이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음. 앞은 사생활 영역이기도 하고 아파트니까 또 공동주택이잖아요. 다른 많은 주민들도 또 불편해하기 때문에 네. 좀 기자들은 좀 거기까지는 취재를 하지 말아달라 예, 협조를 요청을 주민들도 했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자가 그런 것 모르고 그냥 나는 뻗치기를 계속 하겠다. 네. 요런 이제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도가 날지 그게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입니다. 이거를 또 뭐예요? 삭제를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가- 원래 어떤 네. 기사가 있었죠? 원래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이 기자들이 집 앞에 찾아와서 나 집에서 근무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 기사를 썼습니다. 아, 네. 집에서 근무하겠다. 네, 저 기자가 물러나지 않아요. 나 출근 안 해 이런 느낌으로 그런. 기사를 썼었더라고. 요거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는데 고객센터 한 번 더 전화를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기사를 썼다가 왜 삭제해? 그렇게 썼으면은 그렇게 갈 것이지 말이야.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럼 기사 안 썼겠느냐? 썼군요. 네. 그래서 이게 아파트 앞뻗치기는 사생활 침해다. 아까 그 기사가 라며? 이제 뭐 오경묵 기자, 원우식 기자 이게 이거는 원우식 기자 혼자 있었는데 아까 그 기사가 없어지면서 기자 이름이 두 개가 됐어요. 합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기자 얼굴을 공개했다. 이게 네.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봤거든요. 음.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을. 근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눈만 그냥 조금 나와서 이게 얼굴이 공개된 게 아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도 이게 얼굴이 정말 아예 싹 다 공개가 됐으면은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고 네, 여기 처음에는 모자이크를 안 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모자이크를 안 했는데 이게 눈만 그냥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 그냥 기자가 여자구나라는 것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남성분들 중에서 머리 길고 다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사실 알기 네.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일단은 앞머리나 막 이런 게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은 네, 잘 모르겠는데 사실 마스크로 다 가리고 있어서 저는 그냥 추미애 장관도 이게 얼굴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특히나 기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얼굴을 공개했다라고 난리를 칠 자격이 있는가? 특히 조선일보 근데요 기자가. 기본적으로 네. 기자는 얼굴 공개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 공인인데다가 댓글로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요. 뭐 그런 분들 많긴 하신데 기자는 기본적으로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노출하고 자기 이메일도 까고 공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사생활 퍼블릭 침해해서 추미애 장관 뭐 출근 모습 이런 거 찍어가지고 그럼 자기 혼자 간직할 건 아니잖아요. 음. 기사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이 추미애 장관 집 앞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구나 다 알고 기사에 자기 이름과 사진, 메일 주소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격할 게 없으니까 네. 자기들이 과도한 취재를 통해서 업무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제기한 장관이 기자의 얼굴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소재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기자가 출근 방해. 네, 연합뉴스에서도 사진 찍어 SNS에 올린 추미애인데 근데 저는 연합뉴스에서 제일 골 때리는 게 네. 분명히 연합뉴스
원문을 훼손하면 안 돼요. 인용할 때는. 근데 추미애 장관이 분명히 뉴시스 기자라고 그랬는데 왜 뉴시스 지웠어? 니네 마음대로. 왜 지웠어? 여기 뉴시스라고 있는데, 연합뉴스. 그러면 마치 추미애가 이렇게 이빨 빠진 기사를 쓴 것처럼 보이잖아. 글을 쓴 것처럼. 송진원 기자, 얼굴을 제가 공개합니다. 송진원 기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합니다. 라고 또 기사 쓰나? 뭐 기사 써도 뭐 본인이 공개한 건데 뭐.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바보였네요. 자, 연합뉴스 이상합니다. 조선일보도 이상하고. 자, 그런가 하면 또 조선일보 바빠요, 바빠. 참 이거 김진수 신영도라고 있어요. 네. 이 양반들이 법률구정공단 이사진인데 오보를 했나봐. 법무부 산하 3대 공공기관 민변 출신이 이사장, 그러니까 민변 출신을 여기에 꽂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단체 3대 공공기관이 모두 다 이른바 386 운동권이라고 지금 대상화, 언론 플레이 되고 있는 조중동에 의해서 민변의 출신의 인사들이 이사장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몰아가는 거야. 정의당이 이른바 386이 기득권화돼 있고 그들과의 단절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랑 이 조중동이랑 국임당이랑 잘 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자, 무리하게 갔어요. 국감기간에 지금 국임당 유상범 의원실이 보도자를 낸 거야. 그 아싸 자기 입맛에 딱 맞잖아. 조선일보.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당연히 그 적시된 3명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싸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한 거야. 그랬다가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은 민변 출신이 정말 아니야. 사과를 했다는데 이거는 국임당과 조선일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둘 사이에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공동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 팩트 파인딩은. 그런 게 노출이 된 사안입니다. 이거를 보도한 크기만큼 해야지 이렇게 작게 해서 누가 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네 보도는 대문짝만하게 하고 네. 바로 잡을 때는 2 칼럼을 넘지 않습니다. 거의 정말 다른 그림 찾기 수준으로 찾아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말이죠. 참, 정말 이게 공정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거 정말 웃기는 뉴스인데 여기로 가져왔어요. 네, 문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대해서. 레임도 같대. 네. 이 쿠키 뉴스가 어디냐면요. 국민일보에서 하는 국민일보의 온라인 뉴스 버전 브랜드. 그러니까 네. 국민일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준엽 기자님. 네, 오준엽. 네. 자, 이름을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오준엽. 오준엽. 낙엽 네. 엽자. 떨어지는 낙엽이다. 네. 이렇게. 레임덕이 왔다는 거야.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레임덕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신 없으니까 물음표 딱 됐어. 그러니까 레임덕이라고 할 거면 최소한 그래도 30% 초반까지는 떨어져 줘야 그나마 레임덕이라는 말을 좀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난 라는 게 상식 아닌가요? 세상에 레임덕이 지지율이 유지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이제 지금쯤이면 레임덕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레임덕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레임덕 기사를 쓴 거야. 네, 레임덕이 좀 와라. 이게 기우제 기사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레임덕 올 때까지 계속 쓸 거야 얘는 오준혁은. 인디언 기자처럼. 그렇지. 이게 빨리 40%를 내려가야 이제 레임덕 왔다고 쓸 텐데 안 넘어가니까 그럼 거꾸로 역발상하자. 네. 이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도 레임덕이라고 하자. 지지율이 그대로인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지지율이 7, 80%대다. 그래도 레임덕이라고 그랬을 거야. 오준엽은. 계속 70%대만 유지하고 더 안 올라간다며. 움직이지 레임덕? 않는다. 대통령에게 관심이 없다. 더 안 오르는 애? 레임덕이네? 이렇게 갔을 겁니다. 정말 세상에 참 허접한 기사가 다 있습니다. 네, 이거 심지어 제목만 보셔도 이번 그 부정평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여하튼 네. 이런 쿠키는 줘도 안 먹습니다. 썩은 쿠키인데 국민일보 썩은 쿠키 뉴스. 자, 근데 이 오준엽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봤더라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검색을 해봤어요. 그 전에 이제
잠시 워밍업이 필요해서 과거 우리 어떤 식으로 지지율 기사를 장난을 쳤는지 뭐 쭉 얘기를 뭐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박근혜 때는 정반대로 썼어. 40%대로 가면 지지율 급등. 그리고 50%대로 갔는데 추락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가 하면은 박 대통령 50대 PK가 돌아갔다. 30%대 유지. 뭐 이런 기사를 썼던 게 국민일보잖아. 쿠키뉴스. 네. 자, 워밍업 하시고 아까 이름 뭐라 그랬죠? 오준엽. 오준엽이 어떤 기사 썼나 쫙 봤어. 그랬더니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부상. 곽상도와 온라인 설전. 곽상도를 빨아주는 기사를 또 썼던 친구야. 우쭈쭈해졌던 그런 기사를 썼던. 아까 보니까 석션이라는 또 표현도 썼더라고. 석션했던. 석션. 네, 오준엽. 이런 기사를 쓰는 친구네요, 보니까. 네. 근데 결정적으로 재밌는 기사를 발견했어. 바로 이 기사입니다. 제 41회 의료 언론 문화상을 받았어. 여기 보면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여기 있습니다. 오준엽 네. 기자. 근데 상을 누가 줬게? 우리의 최대집 회장님께서. 최대집한테 받았어, 얘. 여기 얘가 얘랑 하면 안 되겠다. 또 기분 나쁠 테니까. 오준엽이야, 얘가. 이 사람이. 최대집이야. 최대집한테 상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어. 제일 이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표정이. 20년 전도 아니고 작년이거든요. 작년이면 이미 최대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정치적인 한계라든가 기득권 유지 어떤 이런 많은 양상들이 보였을 텐데 최대집 주는 상을 받고 썩은 쿠키의 모습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오준엽 기자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투샷 진짜 영광의 투샷이다. 이건 집안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최대집이랑 카톡 푸사가 아닐까. 최대집이랑 이렇게 최대집한테 상 받고 좋아하는 기자였구나. 근데 의협에서 상도 주네요. 그러니까 네. 재미있습니다. 웃기는 뉴스 하려다가 웃기는 뉴스 너무 많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좀 아쉽네요. 이것도 웃기는 뉴스인데 솔직히 말하면. 네. 중앙일보에서 네. 추미애 비판한 한동훈 다음날 진천으로 좌천됐다. 올해만 3번째. 네, 그래서 이제 좌천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원래 법무연수원 위원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진천이 법무연수원 본사야, 본사. 그럼 승진한 거 아닌가요? 승진한 거야. 본사로 간 건데? 원래 충북 진천에 법무연수원이 있어요. 네. 근데 용인은 분원이야, 분원. 응? 출퇴근하기 좀 편하라고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본원으로 근무를 하도록 한 거예요. 용인에 있던 몇몇 사람, 3명이라는데, 3명을 그쪽으로 옮겨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별도의 좌천 인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승진시켜준 거지. 그러네요. 근데, 진천 무시하나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여기 보면 경향신문도 원포인트 발령, 조선일보 치졸한 보복인가, 뭐 이렇게 기사를 다 뺐어. 그나마 굿모닝 충천이라고, 요거 제가 되게 재밌게 읽는. 네, 여기 언론이거든요. 재밌죠. 요새 아주경제만큼은 뜨고 있는 매체. 여러분들. 오늘 더 워름의 정문영 기자님 나오십니다. 진짜?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굿모닝 충천 잘 보고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문영 기자님이 쓰셨는데. 유일하게 제목이 괜찮아. 수구 언론의 한동훈 짱사랑. 이런 식으로. 네. 왜 근데 검찰 비밀번호는 안 가르쳐 주는 걸까?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던데. 기사 되게 재밌고 네. 올곧게 씁니다. 맞아요. 이 정문영 기자가 오늘 저녁 9시 반에 네,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워름에. 브리핑을 해주시거든요, 뉴스를. 네. 볼만하겠네. 네, 재밌습니다. 자, 정문영 기자. 재밌어요. 기사가 쭉. 실제로 제가 저희 고발뉴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언론 소팅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뉴스잖아요. 그러면 중간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바일에도 있는데 고발뉴스가 선정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굿모닝 충천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뭐 웬만한 언론 여기 들어오기 되게 어려워. 공중파니까 그냥 공짜라서 넣어놓은 거고요. 공짜라서. 네, 우리 거니까. 굿모닝 충청이 당당히 있습니다. 서울의 음. 소리, 민중의 소리 다 있고요. 굿모닝 충청. 그나마 유일하게 제대로 기사를 쓰고 있더군요. 그분이 오늘 저녁 9시 반에 더 워룸에 네.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 조정래 선생님 건 빨리 시급하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 뉴스죠. 일본에 유학 갔다 오면 다 친일파가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기자들이 막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주어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토착 외구라고 하는 사람들, 토착 외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건데 언론에서 그 앞에를 다 잘라먹고 앞뒤 사정 다 자르고 그냥 일본 유학 갔다 오면 다 친일이야. 조정래 작가님의 아버지도 일본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그럼 자기 그 본인의 아버지를 욕하셨겠습니까? 조정래 선생님이? 그러니까 근데 진중권이 그럼 진중권, 문재인 네. 대통령 딸도 친일이냐? 이렇게 조정래 한참 77살 먹은 대한민국 문호 네. 조정래를 능멸합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이 척척석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뭔가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달려들어서 뭔가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진석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더 주목을 받고 생계형 뭐 사냥개죠. 네. 자, 조정래 선생님이 실제 하신 발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가 생략됐는데 저희가 다 살펴봤어요. 원문을 인터뷰를.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토착 외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라고 써 있어요. 네. 얘들이 말이야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다 친일파가 된 거야. 민족 반역자가 된 겁니다. 요게 이제 더구나 시점상으로는 더구나 해방 이전까지의 일제 강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 갔다 온 친일파들, 일본의 죄악에 대해 편들고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죠. 누구라도 읽으면은 그 책 속에 나오는 일제 시대 때의 특히 토착 예고에 대한 언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일본 유학 갔다 오면 다 친일 이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네. 확대 왜곡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또 우리 네티즌들이 또 어떤 분들입니까? 이렇게 표가 또 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 이제 딱 정리해서 이게 돌아요. 그래서 조정래 작가의 원래 말, 네. 토착 외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또 분명히 명시했죠. 요걸로 화내는 사람들은 토착 외구들인 거예요. 그렇죠. 요걸로 화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폄훼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끈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발끈하는 거죠. 조중동, 네. 태백산맥 저자 조정래, 일본 유학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 된다 라고 말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센터신문, 조 작가는 일본 유학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 된다, 민족 반역자 된다, 요즘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애들까지 다 확대해서 왜곡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똥아, 일본 유학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 반역자 된다. 반민특위를 부활해서 잔존하는 친일파를 전부 단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중권까지 인용해서 이 정도면 광기다.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 중에 이광기라고 있는데 이광기 저도 좋아합니다. 네. 조만간 한번 좀 모시려고요 저희. 네. 근데 여기서는 광기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광기라고 광기. 읽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광기다. 네. 조중동. 토착 외구. 조선일보가 뭐라고요? 조선 일본. 네. 중앙일본, 동아일본. 네, 본인들의 정체성을 하루라도 놓칠까 싶어서 정말 열일하십니다. 짚어줘야 됩니다. 네. 토착 외구 전문 신문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가짜뉴스. 박원순 시장의 침실 보여준 채널A의 방통심의위원이 훌륭한 방송이다. 네. 진짜 이상로. 근데 이분, 네, 그렇죠. 이분 MBC 이야기 카메라 기자였으면서 네. 자기가 카메라 기자라는 얘기를 안 해. 카메라 기자가 정말 최고의 기자인데 자기 카메라 기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하튼 하는 말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모범적이고 교과서적이다. 네. 라며 훌륭한 방송을 했다. 근데 지들도 알아. 김승련이라고 채널A 담당자인데 하지만 너무 이상로가 빨아주니까 그렇게 빨아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백을 해. 네. 사실 침실 영상 사용할 때 그게 2011년에 찍은 거라는 거를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모범적이고 교과서적인 보도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방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미 없어진 방을 가지고 마치 네. 그 방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영상 조작인데 네. 하도 이상로가 빨아주니까 그 채널A 김승련이 좀 면구스러운 거지. 그나마 네. 이상로식 너무 오버하지 말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2011년에 찍은 영상으로 사기친 거예요. 라고 자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상로가 이제 국임당 추천으로 방통심의위원회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면면들이 국임당을 더 구겨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몰라 국임당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를 두고 좀 국민들이 좀 헷갈릴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 뻔한 이야기를 두고 이들이 잘못한 게 너무 확실한데 그거를 아니야 잘했어 교과서적인 보도였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죠. 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네, 지금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직권조사는 연말쯤 결론이 날 것이다. 라면서 모든 수사의 미진함을 사실상 유가족들 네, 유가족들 그리고 쪽으로 몰아가는. 네, 그리고 비서실 사람들, 그러니까 비서실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장이 좀 대치가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탓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직 아무런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을 뭐라고요? 딛고 가겠다. 밟고 간다? 딛고 가겠다. 아, 밟는 게 아니었어요? 네, 딛고 가겠다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딛고나. 딛고 가겠다. 밟는 거 아니야? 네, 딛는 게. 그렇죠. 사뿐히 지려 밟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전직 비서실장들이 인권위가 이미 편견과 예단을 갖고 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보도가 되긴 됐네요. 이거는 이 비서실장들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네. 정말 인권위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기들 주장이 완전히 묵살되는 거잖아. 기각되는 그렇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최영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얘기한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마치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른 거는 확실하고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박원순 시장을 딛고 우리가 가야 된다. 더 잘 돼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그런 일이 재발되지 그러니까요. 않도록 하지. 네. 만약에 거꾸로 지금 박진성 시인 사건처럼 그게 가짜 뮤트였어.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가짜 뮤트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지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단체도 아니고 정말 인권의 보루라면 엄정한 팩트 위에서 당위론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엄정한 팩트 위에서 발언을 하실 거를 저희도 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잘 만났어. 조선일보. 시대의 영웅 박원순 시장님 100일째 앞두고 미화 움직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을 미화하려고 한다. 요 발언은 박원순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에서 박원순 시장 명예회복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쓴 워딩이야. 네.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영웅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디스하는 거죠. 실제로 요 단체가 있어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발기인을 모집한다 라고 오히려 제가 요분들을 좀 홍보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오히려 조선일보가 홍보를 먼저 했어요. 제가 물 먹었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기분 괜찮습니다. 박원순의 꿈을 이어가겠다. 시장님이 꿈꾸던 길, 시민과 나란히, 시대와 나란히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된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말을 실천할 것이다. 성찰할 것이 있다면 제대로 성찰하면서 물론 이 길게 얘기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혹시라도 향후 진실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 성찰하겠다. 하지만 사회개혁과 진보를 위한 시장의 뜻은 이어나가는 작업은 계속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1000명의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는데 요거를 딱 하니 조선일보가 홍보를 해두고 있어요. 이게 발기라는 말이 성적으로 느껴졌나? 조선일보가 조지려고 그런 건가? 비꼬려고 그런 거죠. 비꼬려고 네, 했구나. 뭐 박원순 시장을 지금 영웅으로 음. 얘들아 지금 이 성범죄자를 얘들이 지금 영웅화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발기인 가입 이제 곧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여러분들.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요런 또 포스터도 있네요. 조선일보가 공개한 거예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준비 모임이 떴네요. 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와서 어떤 얘기 하는지 그리고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네, 동의한다면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이 상황은 전달해 이미 1000명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댓글로 해주시는 분들도 1200명 계신데요. 정도 네. 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지금 몇 시죠? 지금 딱 하나만 5시에. 짧게. 웃기는 뉴스가 있어가지고요.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방상훈 만남 윤리 강령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습니다. 이제 홍석현 음. 폭탄주 해동 역시 그렇게 따지면 윤리 강령 위반이 되겠죠. 음. 이번에 국감에서 박주발이 의원이 감찰 시작했느냐? 아직 안 했다. 근데 윤리강령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감찰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홍석현도 감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 다음날 이제 방상훈 쉴드하는 기사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홍석현을 쉴드하는 기사가 안 나올까? 윤짜장을 쉴드하는 기사가 안 나올까?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중앙일보 역시 홍석현이 움직였습니다. 네. 사람에 충성하지 충성하지 않는다던 그가 정의 규명과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 수도 있다. 라고 중앙일보가 썼어. 그리고 여기 기사가 딱 있어. 오병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중앙일보 네. 센터신문.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에 주목한다. 마지막 줄이 뭔지 아세요? 정치할 거다야. 아, 진짜 이런 제가 봤을 때 홍석현으로부터 오다가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석현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검찰을 떠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에 윤석열이 뛰어들려면 지금 검찰을 떠나는 명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탑3가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한길 리서치에서 11% 정도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제 징집하는 거예요. 네. 센터신문에서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윤석열 이제 그만 뜸들이고 빨리 나가 임마라고 지금 그 왜 전투기 수송기에서 발로 내리차는 거야 뒤 엉덩이를. 네. 요게 자의적으로 판단된 칼날 같진 않다. 홍석현 오다가 있지 않았나. 야 이제 뛰어내려. 낙하산 펼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을 떠나는 명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옵티머스 가지고 수사팀 늘려. 그런데 이성윤이 안 늘렸으면 내가 봤을 때는 뛰어내렸어. 근데 늘렸잖아 또.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제대로 조사하라고. 검찰이 네. 철저히 조사하라고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못 뛰어내렸어. 또 타이밍 놓친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지검에 엇박자가 있고 청와대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뭐가 임마 그 청와대에서 어떻게 돈을 받고 그런 짓을 했겠어. 말도 안 돼. 너 같으면 5천만 원에 목숨 거냐 막 이렇겠지. 이렇게 예상했겠지. 네. 근데 대통령이 다 해, 다 협조할게 라고 하니까 멀쑥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센터신문이 자기네가 사실은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빨리 그만 정치 현장으로 돌아와라. 네, 동감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22일로 예정된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다. 요때 아마 꽝 민주당이랑 정면 충돌하고 아이씨 안 해. 신발 그리고 안 해. 요런 모멘텀의
역사적인 한 장면이 연출되길 바라는 큐시트야 이게. 자, 한번 22일 날 네,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 요 가짜뉴스 단속반 오늘 약간 좀 웃기는 음. 뉴스 쪽으로 흐르는 감이 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